남편이 아내 몰래 하는 행동들, 생각보다 소름 돋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밀이에요. 특히 남편이 아내 몰래 하는 행동들을 알게 되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비밀과 사생활의 경계선은 정말 미묘해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달까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아내 몰래 하고 있는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첫째, 비상금 만들기. 작은 거짓말의 시작. 남편들이 가장 흔히 하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비상금 만들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거든요. 커피 한 잔과 점심값에서 조금씩 아끼면서 1,000원, 2,000원씩 모으기 시작하죠. 오늘 점심 8,000원 들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6,000원짜리 김밥을 먹고 2,000원을 따로 빼두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겨울을 대비해서 도토리를 숨겨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나중에 아내 생일 선물 살 때 쓰려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은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죠. 용돈을 받을 때도 일부는 말하지 않고 따로 챙겨두게 되고, 가끔씩 받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전액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번 달 회사에서 30만 원 더 받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비상금 만들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점점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던 것이 어느새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 비밀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아내가 모르는 곳에 숨겨두기도 해요. 문제는 이런 행동이 들키게 되면 정말 큰 배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했으면서 이런 돈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남편들은 나중에 깜짝 선물해 주려고 모은 거야라고 변명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과정을 숨겼는지에 대한 답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비상금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거짓말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둘째, 혼자만의 취미생활, 도피처 찾기. 두 번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이 게임이죠. 일찍 들어온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PC방에서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야근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거나 혼자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어라고 문자를 보내놓고 실제로는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이런 행동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요. 집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내와 대화해야 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이런 책임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할 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 장소에 숨어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해방감을 찾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은 아무 책임 없이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말 고생한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고, 가짜 업무 스케줄을 만들어서 아내를 속이기도 해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때문에 더 쉽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과거 연애 상대 SNS 몰래 보기. 위험한 호기심.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 중 하나예요. 많은 남편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추억 때문에라는 핑계로 과거 연인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예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몰래 맛보는 것 같은 스릴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마치 중독성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남편들은 실제로 연락을 해보기도 해요. 동창회 준비하는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라는 핑계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우연히 SNS에서 봤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부 인사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행동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현재의 결혼 생활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는데 그 사람과 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은데 같은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부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행동이 아내에게 들키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아내 입장에서는 단순히 SNS를 본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바람을 피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넷째, 건강 이상을 숨기기, 잘못된 배려.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아내에게 숨기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몸의 이상 신호를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려고 하죠. 혈압이 높게 나와도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재검사 받아야 한다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거죠. 이런 행동의 심리를 보면 대부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와요.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남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평소에 강하고 믿음직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위험해요. 건강 문제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아내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결정했어? 나를 믿지 못해서 말 안 한 거야? 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건강 문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그때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어요. 아내는 남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상처받게 되고요. 다섯째, 친구들 앞에서 다른 모습 보이기, 이중적인 페르소나. 마지막으로 집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집에서는 조용하고 순한 남편이었는데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거죠. 집에서는 오늘 뭐 먹을까? TV 뭐 볼까? 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착한 남편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해라고 허풍을 떨기도 해요. 또는 집에서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일찍 들어오는 모범적인 남편인데 친구들과 있을 때는 밤새 술을 마시고 놀기도 하죠. 마치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아내나 가족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 애들 때문에 자유가 없어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친구들 앞에서 아내의 사생활이나 부부간의 은밀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말하기도 해요. 집에서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는데 밖에서는 아내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대부분 사회적인 체면 때문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또는 결혼 전에 자유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친구들과 있을 때만큼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내에게 알려지면 정말 큰 상처를 줘요. 아내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가짜였구나. 진짜 속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밀이 관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이렇게 남편들이 하는 5가지 비밀 행동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상금도 1,000원, 2,000원부터 시작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30분, 1시간부터 시작하죠. 과거 연인 SNS도 한 번만 보려던 것이 습관이 되고 건강 문제도 작은 증상부터 숨기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런 작은 비밀들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해지거든요. 마치 한 번 꼬인 실타래처럼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비밀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갖게 되고 남편은 들킬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없으니까 겉핥기식 대화만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아내가 느끼는 배신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 단순히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동안 나를 속여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관계의 가장 큰 힘, 숨김없음. 결론적으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함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부부는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관계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사실 이런 게 걱정돼. 같은 솔직한 대화들로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간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